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40년 만에 몰라보게 변해버린 한국 때문에 딸에게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다는 미국 남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사는 데이빗입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무엇보다 그 중심에는 한국인들의 끈기와 용기, 그리고 변화를 꿈꾸는 열망이 있었는데요. 그는 여행을 오기 전 과거를 회상하며 한국을 무시했지만 40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은 그를 충격에 빠뜨리기 충분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딸 제시와 함께 한국에 다녀온 뒤 감격스러운 상황들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사실 제시가 태어나기 전에 한국에서 일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땐 모든 게 정신없고 어수선한 느낌이었어요. 여전히 그런 느낌일 거라 생각했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시가 한국 여행을 가자고 말했을 때 전 반대했어요. 아시아엔 한국 말고 중국이나 일본도 있으니 다른 나라를 구경하고 싶었어요. 한국은 가봐서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고 굳이 다시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시는 아빠인 제가 결혼 전 타국에서 일했다는 것에 관심을 보였어요. 아빠가 자기 나이 때 일했던 곳이 궁금하다며 한국을 고집했죠. 결과적으로 한국에 다시 갔던 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놀랍도록 많은 발전을 이룬 한국, 세상에 이런 민족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화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직접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40년 전쯤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다고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지사로 발령이 났을 때 분단국가라는 사실 때문에 솔직히 걱정되는 게 많았거든요. 그런 저에게 회사는 제가 가는 곳은 남한, 대한민국이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과거를 빠르게 정리하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나라라며 안심시켜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회사에 반항할 힘이 없었어요. 회사는 저를 안심시키고 싶어 했지만 그렇다고 저에게 거부권이 있던 것도 아니었죠.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미국의 시골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도시를 탐험하면서 그동안 살았던 미국과 다른 점을 또렷하게 알 수 있었어요. 거리는 혼잡했고 바빴으며 무언가 어수선한 느낌이 들었어요. 건물들은 끊임없이 공사 중이었고 도심의 어느 골목길은 공장으로 보였는데 뿌옇게 공기가 올라오며 스모그를 형성하는 날들도 많았죠. 제가 머물던 곳은 신촌이었는데 그곳에는 한국에서 꽤 유명한 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가 있던 시기가 군사 정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시위하는 바람에 일주일에 몇 번은 도로가 꽉 막혀 다니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최루탄이라는 무기를 사용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매운 공기가 신촌에 자욱하게 깔리기도 했죠. 그때 기억은 지금 떠올려도 정말 아찔합니다. 눈이 매워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려면 희미하게 보이더라도 눈을 겨우 뜨고 달려야 했어요. 눈은 맵고 여기저기 큰 소리가 나며 정신없는 곳이 한국의 서울 한복판이었죠. 내 나라인 미국이 못 사는 나라라 다른 나라로 큰 돈을 벌러온 것도 아니었어요. 한창 한국이 발전하는 시기라 한국 지사를 확장할 목적으로 왔으니 그 상황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싫었을 거라는 걸 아마 공감해 주실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만큼 전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국전쟁 이후 많은 발전을 했다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항쟁하는 대학생들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만큼 겪어야 할 시행착오도 많은 나라라 느꼈어요. 미국도 지금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요. 결국 시위가 도움이 되었는지 제가 머물 때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역시 지켜봐야 할 사항으로 느껴질 뿐이었죠. 제가 일하기 위해 한국에서 보냈을 때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가 막 될 시점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미국 제품이라면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제품 중 하나였지만 도심 어디에서도 미국 음식을 마음껏 사 먹을 수 없었거든요. 회사 주변에 식당들이 많았지만 위생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먹는 것도 곤욕이었고 익숙해지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한국 지사 내에서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이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3년을 머물며 늘 외롭고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시가 한국 이야기를 꺼냈을 때 당황했어요. 좋은 추억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여행을 함께 가자는 건 좋았지만 한국이라는 장소는 굳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 속 한국은 굳이 여행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였으니까요. 그래서 딸 제시에게 말했어요. 솔직한 제 마음을요. 아빠가 일했던 곳이 궁금한 마음은 참 예쁘다고 말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좋은 추억을 쌓긴 한국이 적합하지 않다고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딸은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었어요. 공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죠. 제 이야기가 다 끝나자 딸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듯 웃었어요. 40년의 시간 동안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제 뜻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것 같았죠. 딸은 오히려 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 말이에요. 제시가 이런 표정을 짓는다는 건 어떻게든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아마 세상 어느 부모도 자식을 이기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살아온 세월이 많은 만큼 부모의 삶이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지만 그게 답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잘못 선택해 실수하더라도 기회를 주고 부모 말이 맞는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죠. 아빠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물론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변하긴 변했겠죠. 하지만 기대감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보내는 40년은 길 수 있지만 한 나라가 변하고 발전하는 시간으로 40년은 정말 짧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여곡절 끝에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 점점 가까이 온다는 안내가 들리는데 전 사실 당황하고 말았어요. 40년 전 한국을 떠날 때의 작은 공항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땐 분명 김포공항이었습니다. 서울 끝자락에 자리를 잡았던 곳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마주한 공항은 인천에 있었죠. 한국의 인천공항에 내리기도 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국제공항은 그 규모가 상당한 것 같았습니다. 도착한 시간이 늦은 밤이라 반짝거리는 불빛이 보였거든요. 제시에게 말은 티 내지 않았지만 가슴이 요동치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지난 40년간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실제로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공항을 빠져나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서울 호텔로 이동하면서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한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도심에 반짝이는 불빛들은 높은 빌딩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도심의 도로 위는 많은 차로 붐비며 복잡한 느낌을 받았죠. 잡은 호텔이 광화문에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상당히 발전된 도시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어요. 잘 정돈된 서울 모습은 깔끔했거든요. 여행 첫날 가보기로 한 곳이 신촌이었습니다. 제가 머물던 환경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제시가 정말 궁금해했거든요. 도착한 짐을 풀고 자려고 누웠는데 호텔 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참 아름다웠어요. 어느새 저도 모르게 한국 여행이 기대되었습니다. 어떤 모습들로 바뀌어 있을까? 아침이 되고 숙소에서 간단한 아침을 먹은 후 신촌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분명 40년 전에는 버스와 택시, 그리고 일반 승용차가 한데 엉켜 도심을 누볐죠. 버스는 정해진 시간을 넘기기 일쑤였고 버스 정류장과 주행을 하기 위해 아찔한 순간들이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아니었어요. 서울에 있는 버스들은 모두 차선의 중앙에서 다녔습니다. 마치 지상 위의 지하철 같은 모습이었죠. 서로 다른 버스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다른 차선과 다르게 막힌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40년 전엔 정류장마다 서는 버스가 달랐죠. 목적지로 가기 위한 버스를 찾기 위해 몇 번 헤매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니었어요. 중앙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 그 지역을 지나는 모든 버스가 다 그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어디를 가든 쉽고 빠르게 갈 수 있었죠. 40년 전 같이 일했던 한국 지사 직장 동료들이 생각났어요. 합리적이고 불편한 게 있으면 참지 못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모습들이 그땐 좀 유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에서 지시한 일도 잘 처리 못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모습들이 신기했어요. 열정도 그런 열정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땐 이해 못했는데 다시 찾은 한국에서 신기하게 지난 직장 동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거죠. 도착한 신촌은 제가 기억하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도심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이제 더 이상 그때의 최루탄 냄새는 없었죠. 길을 걸어가는데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추억 속에 있던 몇몇 대학교의 위치만 그대로일 뿐이었죠. 그 이외에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었죠. 물론 좋은 쪽으로요. 제시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계속 놀란 눈을 뜨고 있어서 물을 수 없었대요. 혼자만의 시간에 빠져 추억을 회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죠. 가게들도 깔끔했어요. 그땐 연세대 앞쪽으로 포장마차 같은 가게들이 낮에도 거리를 메꾸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찾아볼 수 없었죠. 문득 그때 그 시절 즐겨 찾던 독수리 다방이 생각났어요. 다른 상호들은 기억도 안 나는데 독수리라는 새 이름은 너무 분명하게 기억나더라고요. 기억을 더듬어 그곳엔 어떤 건물이 들어섰을까 궁금했어요. 멀리서 그 위치를 확인하고 가까이 갈수록 전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상에, 아직 그 자리에 그 카페가 있더라고요. 물론 상호는 바뀐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았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4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많은 게 변했지만 아직도 제 추억의 끝자락을 붙잡고 있는 이곳이 남아있다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리고 그제야 한국을 인정하게 되었죠. 안도의 한숨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거든요. 제시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곳만 40년 전 그대로야. 나머진 모두 다 너무 변해서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아. 그때부터 한국 여행을 하는 내내 제시는 절 놀리기 바빴습니다. 한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제시와 다르게 전 여행 전부터 한국의 발전하지 못한 모습을 걱정했으니까요. 지금 모습은 세계 발전된 도시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발전할 수 있다니 신기했죠. 분명 그땐 미국이 한국을 많이 도와주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성공하기 위해 이민을 오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젠 달라졌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40년 전만 해도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미국인을 만나는 건 어려웠습니다. 많은 한국인 사이에 있는 이방인. 저를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의 신기한 눈빛도 사실 머무는 내내 부담스러웠죠. 시간이 흐른 만큼 한국은 세계 속의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행 내내 저와 제시를 제외하고도 많은 미국인을 쉽게 만날 수 있었어요. 지하철, 버스를 타고 도심을 이동하면 정말 하루에 몇 명씩은 눈에 보였거든요. 이제 더 이상 한국 사람들은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지 않았어요. 사실 아시아에 여행 가기 싫은 이유 중 하나가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담스럽기 때문인데요. 한국엔 미국인 외에도 많은 외국인이 여행을 오는 것 같았어요. 전과 달라진 위상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예쁜 카페가 정말 많았습니다. 전과 같은 느낌이 아니었어요. 다른 것보다 카페가 많아진 것만 보아도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이고 국민들의 소득 역시 높아졌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음료나 후식 같은 건 배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식사 이외에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삶이 여유로워졌다는 이야기죠. 제가 한국에 머물 때만 해도 술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힘들었던 삶의 위로가 되는 건 술이 당연시되던 시대였거든요. 40년 전 독수리 다방을 생각하면 유명한 카페 몇 곳을 돌아다니는 것도 재밌었어요. 서울은 즐길 거리, 놀거리, 먹을거리가 풍부했죠. 제시가 한국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가 서울은 경복궁 같은 고궁 이외엔 볼 게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도심 속으로 흐르던 하천도 복원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한강만 알고 있었거든요. 서울 한복판에 흐르는 하천이 있다는 게 너무 그림 같았어요. 복잡한 도심에 휴식을 전해주는 것 같았죠. 기억을 더듬어 롯데월드도 가봤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 한창 도심 속 놀이공원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개장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곳은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했죠.
상상 이상이었어요.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땐 건물이 하나였는데 실외에도 놀이공원이 생겼어요. 놀이공원과 높은 빌딩 사이엔 쇼핑몰도 있었죠. 그 건물 안에 있으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것 같았어요.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먹고 놀고 구경할 거리가 즐비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오기 싫다고 그렇게 반대하더니 이젠 없던 기억까지 더듬어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한다며 제시가 저에게 거짓말쟁이라고 놀렸어요. 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을 만큼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미국에도 이렇게 빠른 변화가 있는 곳이 드문데 서울 전체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건 누구 하나만 잘한 건 아니라 생각해요. 한국 사람 모두가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제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놀라운 민족이라며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말았답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해왔는지를 느낄 수 있는데요. 물론 이 모든 변화와 발전이 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우리 한국인들은 서로를 응원하고 힘을 합쳐 나가는 방향을 선택했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미래의 40년 후에는 더 큰 발전을 이룬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40년 만에 한국에 방문한 후 몰라지게 달라진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미국 남성 데이빗의 사연이었습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